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2025년 6월 30일자 국내 기업 5곳, SK이노베이션, 신세계, 삼성 SDS, 삼성중공업,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에 대한 애널리스트 보고서입니다. 네, 각 기업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랑 전망, 또 투자 관점에서 뭘 봐야 할지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SK이노베이션부터 시작해 볼까요?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 주가 12만 원은 그대로인데 2분기 실적 전망은 조금 예상보다 낮게 나왔네요. 네, 맞아요. 그 영업 적자가 한 2,571억 원 정도로 컨센서스를 좀 밑돌 걸로 봤는데요. 아무래도 유가가 좀 떨어지면서 재고 평가 손실, 이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아, 재고 손실 영향이 크군요. 그렇죠. 정유사들은 이게 좀 숙명 같은 거죠. 근데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배터리 출하량이 늘었거든요. 특히 북미 쪽으로요. 전 분기 대비 한 26% 정도? 오, 26%면 꽤 크네요. 네. 그리고 5월부터 정제 마진이 다시 좀 반등해서 배럴당 한 $10, $11 정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되면 3분기에는 수익성이 확 좋아질 수 있습니다. AMPC 보조금도 한 2,075억 정도 들어올 걸로 보고 있고요. 배터리 쪽은 좋은 소식인데 그 보고서 보니까 2025년에 예상되는 순차입금이 37조 원이 넘는다고요. 이거 좀 부담 아닌가요? 네, 그게 핵심 과제입니다. 단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계속 성장하려면 이 부채 규모를 줄여야 하거든요. 재무 구조 개선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 좀 성장에 발목 잡힐 수도 있는 거죠. 재무 건전성 확보가 관건이겠군요. 다음은 신세계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는 분위기가 좀 다르네요. 목표 주가를 25만 원으로 올렸어요. 하반기 기대감이 큰가 봅니다. 정책이라든지 면세주류 판매 한도 폐지, 또 중국 관광객 회복 같은 좀 기대할 만한 요인들이 몰려있다는 분석입니다. 기대는 큰데 근데 2분기 실적은 또 안 좋을 거라면서요? 백화점 비용 늘고 면세점은 계속 적자고 좀 아이러니한데요. 네, 그렇죠. 2분기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한 29% 줄어든 835억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게 백화점 본점 공사나 감가상각비 같은 고정비가 늘었고요. 면세점은 그 인천공항 임차료 부담 때문에 아직 적자가 좀 날 것 같아요. 1분기에 면세점 손실 줄었던 건 그럼 일회성이었군요. 네, 그건 특허 수수료 환입 효과였고요. 일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2분기는 좀 그런데 하반기에는 백화점 매출도 서서히 좀 회복되고 면세점 적자 폭도 줄면서 전체 연결 실적은 좀 뚜렷하게 개선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 SDS입니다. IT 서비스 강자죠. 여기도 매수 의견에 목표 주가 19만 원 유지네요. 네, 삼성 SDS는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에 부합할 걸로 예상됩니다. 특히 클라우드 사업이 아주 좋아요. CSP, 그러니까 인프라 제공 쪽이랑 MSP, 관리 서비스 쪽 모두 잘 성장하고 있고요. 물류 부문도 뭐 걱정했던 것보다는 괜찮습니다. 클라우드가 확실히 성장을 이끌고 있군요. 네, 근데 더 주목할 건 하반기인데요. 이제 AI 솔루션들이 본격적으로 출시됩니다. 패브릭스나 브리티 코파일럿 같은 것들이요. 아, 그 기업용 AI 솔루션들 말이죠. 이게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기존 고객 기반이 워낙 탄탄하거든요. 13만 명 이상이니까 이 솔루션들이 기업이나 공공기관 시장에 빠르게 파고들면서 B2B AI 시장을 먼저 잡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죠. 선점 효과가 크겠네요. 그렇죠. 거기에다 정부 AX 사업, 그러니까 AI 전환 사업 참여 가능성이나 뭐 CBDC, 스테이블 코인 관련 기술 기대감, 또 M&A 가능성이나 주주 환원 확대, 이런 추가적인 모멘텀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삼성 SDS는 미래 기술에 확실히 집중하는 모습이네요. 자, 그럼 이번엔 삼성중공업입니다. 전통 제조업인데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는데도 목표 주가를 23,000원으로 올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 자체는 시장 예상보다 좀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조업 일수도 늘었고 비싼 배, 고성가 배출 비중이 커지면서요. 하반기에는 개선폭이 더 커질 걸로 보고 있고요. 시더 FLNG 공정도 시작되고요. 근데 그 러시아 계약 해지 건은 괜찮은 건가요? 규모가 꽤 크던데요. 4조 8천억 원. 네, 그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수주 잔고가 30조에서 25조 원으로 줄긴 했어요. 근데 이게 실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잔고는 줄었는데 실적 영향은 적다. 네, 물론 뭐 선수금이나 기자재 관련해서 충당금을 쌓을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작년에 환율 때문에 봤던 선물한 손실 일부가 최근에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다시 이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걸로 좀 상쇄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런 부분이 있군요. 그래서 악재에도 목표가를 올린 거군요. 네, 목표 주가 상향 근거는 2027년 예상 주당 순자산 가치
BPS 기준으로 PBR 2.87배를 적용한 건데요. 핵심 사업 경쟁력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 여기는 매수 의견은 유지됐지만 목표 주가는 44,000원으로 좀 내렸네요. 이유가 뭘까요? 네, 이건 하반기에 주요 고객사로 장비 납품할 시기가 조금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원래 3분기쯤으로 봤는데 연말 정도로 좀 이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하반기 실적이 예상보다 약할 수 있다는 거죠. 아, 납품 지연 가능성? 네. 그래서 목표 주가 산정 기준 시점도 2026년으로 좀 늦췄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실적은 작년보다 좀 줄어들 수 있는데 내년에는 이연된 물량이랑 신규 장비 효과로 다시 성장세로 돌아설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한 21%, 영업이익은 거의 60% 가까이 늘어날 걸로요. 단기적으로는 좀 불확실성이 있지만 내년 성장은 기대해볼 만하다. 이런 거군요.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걸 봐야 할까요?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는 그 차세대 패키징 기술인 글래스 기판 TGV 공정용 ALD 장비, 그리고 태양전지용 ALD 장비를 꼽고 있어요. 여기서 ALD는 원자층 증착 기술을 말하는 거고요. 아, ALD 장비. 네. 특히 이 글래스 기판용 ALD 기술이 양산 수준에서 잘 된다는 게 입증되면 이게 아주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5개 기업 보고서를 쭉 훑어봤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나 신세계처럼 단기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반기나 내년 회복을 기대하는 곳도 있고, 삼성 SDS처럼 AI나 클라우드 같은 미래 기술에 집중하는 곳도 있고요. 또 삼성중공업처럼 큰 이슈가 있었지만 펀더멘털은 괜찮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단기 이현 우려 속 중장기 기술을 봐야 하고, 정말 다양한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기업마다 처한 상황은 다 제각각이지만 결국은 다들 미래 성장 동력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제마진 회복 기대라든지 AI 도입, 신규 장비 개발 같은 것들이죠. 단기적인 실적 변동성에 너무 좌우되기보다는 이런 중장기적인 흐름을 읽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보고서들은 주로 개별 기업 상황이나 산업 전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분석가들이 놓쳤을 수도 있는 혹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는 그런 거시경제 변수들, 예를 들어서 갑자기 글로벌 교역 환경이 확 바뀐다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하게 금리가 크게 움직인다거나 하는 것들이 이 기업들의 미래에 또 어떤 예상 밖의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항상 나무와 숲을 함께 보는 시각이 중요하죠. 개별 기업 분석과 더불어서 이런 거시적인 흐름도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에도 유익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